자, 안녕 친구들.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는 어망섭 선생님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선생님이 굉장히 잔소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외국어에 능했던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외국어에 능했는지, 우리가 배우는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외국어를 잘했는지 알려주면서 너네들한테 공부를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약간 그렇게 생각해. 선생님도 영어를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외국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정도는 좀 알아듣고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느냐? 그렇진 않고,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를 해왔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외국에 나가기 전에 조금 공부를 더 하면서 영어나 외국어를 목적으로 이렇게 조금 삼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제 친구들한테는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느냐 혹은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직접 나서서 공부하는 경우는 내가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난 다음에 외국 공부하는 사람하고, 엄마나 아빠가 학원에 가고 학교에서 배우니까 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이런 성취감이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이나 왜 했는지를 조금 알아보면서 친구들도 외국 공부에 조금 도움을 주거나, 선생님 근데 이제 이 외국어라고 하는 언어가 이제 점점 더 바뀌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닫혀 있어요.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대 얼굴을 맞대고서 만나는 경우가 좀 드물어지고 있어.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고 종식되면은 조금 변화할 수 있지만,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외국을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졌는데, 그러면서 줌이라던가 유튜브라던가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외국어 공부도 외국에 안 나간다고 해서 외국어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영상, 그러니까는 그 화면과 소리가 합쳐진 영상이라고 하는 걸로 조금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 첫 번째는 BTS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 세계가 영어로 만들어진 음악, 영어로 만들어진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통하는 음악은 무조건 영어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의 뚜룩송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단 한 번 히트를 쳤는데, 그건 조금 재미의 요소가 추구가 된 거고, 딱 한 번 이후로 또 뚜룩송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가수가 두 번째 히트 치거나 그러진 못했습니다. 근데 BTS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지. BT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 발매된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차트 1위에 등극이 됐습니다. 물론 그 노래야 전부 다 영어로 나오는 거지만, 그 전까지 BTS의 노래는 한국어가 기반이었어요. 근데 의미가 잘 통하지 않고, 노래가 좋고 춤과 퍼포먼스가 화려하고, 그러니까는 음악이 가진 의미보다는 영상이 가진 힘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제서야 한국어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는 뜻이 통하고 안 통하고는 조금 부차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먹방 컨텐츠입니다. 먹방 컨텐츠.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잖아. 근데 이제 무언가를 먹는다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이나 똑같은 행동인데, 그걸 잘 먹는다거나, 한 번에 크게 먹는다거나, 오래 먹는다거나, 많이 먹는다거나, 이런 게 컨텐츠가 돼버린 시대가 됐어.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도 무언가를 먹는 방송을 먹방이라고 부르더라고. 한국말로 먹방 그대로. eat 브로드캐스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영상과 함께 합쳐지면서 무언가 조금 달라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좀 많이 바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VR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더 언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다층적이고 다채로워질 것 같아. 단순히 말하고 읽고 쓰고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나왔고. 그래서 친구들은 단순히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혹은 내 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언어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생각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하고 일본으로부터 더 독립을 해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외국 사람들한테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엄황섭 선생님은 영어나 한문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프랑스말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한 정보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돈도 언어를 기반으로 벌어왔다고 했었지, 프랑스 공부국에서 일을 하면서. 근데 이 엄황섭 선생님께서는 진짜 중국어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도외실기라고 하는 책을 1937년에 책을 출판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어로. 이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윤봉길 선생님, 이봉창 선생님의 한인애국단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준비했고, 또 어떻게 훈련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봉창, 윤봉길이 어떤 식으로 일본군을 공격했는지를 명확하게 기술해 놓았어요. 그래서 중국어로 책을 발간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이 윤봉길, 이봉창의 의거를 알리게 됐어. 그 의거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열심히 준비했고 제대로 성공했는지 그 도외실기라고 하는 책을 한국 사람이 쓴 중국 책을 읽고 중국 사람들이, 야, 일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공통으로 둔 척, 너네와 우리는 같은 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먹을 것도 함께 주고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함께 훈련할 수 있게 해주고 군자금도 마련해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외국어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사람이 첫 번째가 엄황섭 선생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김규식 선생님. 이 사람은 우리 이제 임시정부 탐험대에서 다루진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경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김규식 선생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린 시절은 불우하게 자랐지만 언더우드 학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어를 배웠어요. 영어와 라틴어를 배웠었는데, 라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페인말 뿐만 아니라 이미 사라져버린 옛날 유럽 말도 이제 섞여져 있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언어까지 섭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말이 영어랑 불어랑 독일어랑 뭐 산스크리트어랑 이런 말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논문을 출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어도 잘하지만 이런 다른 외국어들을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지경까지 올라갔지. 거기에다가 10대 후반이 되면 러시아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로노크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당연히 러시아 말을 배웠겠죠. 그래서 로노크 대학교에서 졸업할 때 3등으로 졸업했어요. 전체 3등으로. 그래서 전체 3등으로 졸업해가지고 이 김규식 선생님이 연단에 올라가서 졸업생 대표 3등이었기 때문에 졸업생 대표가 연설하는 게 이제 4명까지 연설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러시아 말로 연설을 했는데 1901년에 이미 러시아와 일본이 한국에서 전쟁을 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추측을 했어요. 왜냐면 이미 한반도에서는 청나라 군대가 힘이 없어졌고 이제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건데,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이다. 러시아와 일본이 극동에서 한반도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극동아시아의 정세가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러시아 말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하면서 또 프린스턴 대학교로 유학을 가.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러. 프린스턴 대학교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도 최고 명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석사 학위를 따고 박사 학위를 받는 도중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김규식 선생님의 이 예상대로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내 박사 학위보다는 한국의 안위가 더 중요해서 이게 박사학위 도중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에 나라 빼앗기게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생기게 되자 이 임시정부에 합류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분이어서 초반에는 외교적 활동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 활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군인학교, 군관학교를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군관학교, 이제 군인들을 양성해서 일본하고 전쟁하는 거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다가 군관학교를 만들려고 했냐면
몽골에다 만들려고 했어요. 몽골에다가. 그래서 몽골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몽골어를 연습해. 그래서 몽골어도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언어가 또 늘어났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산스크리트어, 라틴어, 몽골어까지 9개국어를 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분은 목적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대단하지. 선생님은 언어가 조금 이제 말만 잘할 뿐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배우거나 그런 게 좀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운형 선생님, 여운형 선생님도 이제 기본적으로 여운형 선생님도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는 기본이었어요. 왜냐면은 한국어는 태어나면서지 일본어는 일본 사람들 때문에 배울 수밖에 없었어. 거기에다가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한학문 배우면은 기본적으로 조금 배워올 수 있는 과정이었었거든. 근데 여운형 선생님 영어도 잘했습니다. 1918년에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국청년당 준비를 하면서 1918년에 상하이에 먼저 가 있었거든. 근데 그때 미국 사람 찰스 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하이에 와 있었어요. 근데 찰스 크레인이 누구 친구였냐면 미국 대통령 윌슨의 엄청나게 친한 친구였어. 그래서 찰스 크레인이 이제 상하이에서 친구들이랑 교류 파티 같은 걸 합니다. 교류 파티 같은 걸 하는데 그 파티에 참석해서 여운형이 찰스 크레인의 연설을 듣고 나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언어 내용이, 이 연설 내용이 뭐였냐면 민족 자결주의 관련된 내용이었어.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식민지 국가의 나라들은 전부 다 독립해라. 너희들의 운명은 너네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윌슨 대통령이 한 말인데 그 연설 내용을 받아서 둘이 짱친이니까 찰스 크레인이랑 윌슨 대통령이랑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연설을 듣고 너무 감명을 받은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영어의 히어링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장덕수, 자기 친구 장덕수와 함께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손편지는 아니었고 이제 타자기로 쳤었는데 그 편지 내용이 한반도의 조선은 끔찍한 억압에 얽매여 있다. 그런데 세계에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잊혀져 가고 있다. 이 상황을 윌슨 대통령에게 알려달라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을 영어로 편지를 써서 한 4장 정도 되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찰스 크레인이 윌슨 대통령한테 전해주진 않았어. 그래서 2014년에 이 편지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찰스 크레인 가문의 개인 문서함에서 발견이 돼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컬럼비아 대학교에 있는 우리나라 연구가가 이 사실을 밝혀냈고 편지를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운형 선생은 대통령한테,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작문 실력은 좋았다, 히어링도 좋았다, 듣기도 좋았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니키 선생님, 시니키 선생님은 역시 중국어도 잘했고 일본어도 잘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양에 있었던 외국어 국립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었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와세다 대학교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본 상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에 시니키 선생님네 집은 엄청 부자라고 했었지. 아르바이트를 굳이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점원으로 일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독립운동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지. 그래서 시니키 선생 같은 경우나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나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위장하고 변장도 하고 하면서 항상 입버릇처럼 이 일본 경찰들한테 이제 검문을 받을 때는 자연스럽고 능숙한 일본어로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기가 있어. 이 우리나라 이제 영어를 배우는 방식들이 지금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너네들이 영어 배우는 걸 보면은 말하고 쓰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특히 말하는 거에 엄청나게 중점을 갖고 있었는데 선생님 같은 거 배울 때는 영어 배울 때 혹은 친구들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영어를 배울 때는 우리는 문법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읽는 거가 너무 쑥스러운 거야. 읽는 거가. 아, 모기가 계속 돌아다니네.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다거나 혹은 발음을 막 엄청 굴리는 친구들 보고 뭐야 쟤, 짜증나, 잘난 척해 막 이랬었는데 요즘 와서는 엄청 부끄러워. 그렇게 했던 게. 그래서 말을 엄청 잘하는 게 조금 부끄럽거든. 근데 이제 선생님 좀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문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쳤던 게 왜 그랬었냐면 일제강점기 때 영어 교육이 그렇게 변해버렸대. 조선시대 후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엄청나게 빨리 배우는 편이었습니다. 왜냐면은 한자 문장이, 중국어 문장, 한문 문장이 영어의 문장이랑 구조가 비슷해요. He go to the school 이러면은 그는 간다 학교에 잖아. 그런 식으로 한자도 예를 들어서 공자, 왈, 공자는 말했다 뭐라고 공자 says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영어 엄청나게 빨리 배웁니다. 근데 당시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영어를 가르치면서 엄청나게 중요했던 게 문법이야, 문법. 근데 사실은 문법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면서 조금 익히는 것도 있고 말이 더 중요하거든. 근데 문법을 엄청나게 일본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금 못 살게 굴었어, 영어 교육할 때. 그리고 한 번은 1920년도에 우리나라에 다녔던 보성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3학년 학생들이 일본 교사들이 가르치는 영어의 반기를 들고 수업 거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냐면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일본어 발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모음, 자음 이런 식으로 단어가 세팅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크라고 하면은 스트라이크 혹은 마더, 파더 이런 식의 영어가 아니라 자기들 위주의 영어. 예를 들어서 그 받침을 좀 발음을 못 하거든, 일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발음할 때는 마그도나르도 이런 식으로. 맥이라고 하는 게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맥을 두 글자로 바꿔버리는 거지. 모음 자음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보성전문학교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면서 야, 이거는 영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아니다. 일본 사람들을 위한 영어다. 이렇게 배워서는 세계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반기를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이 문법을 중요시하고 발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영어 교육이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가 그때까지 좀 남아 있었어. 그나마 요즘 바뀌고 있는 모습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있잖아, 언어라고 하는 거, 꼭 영어가 아니지만 언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리거나 혹은 나의 처지를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수단.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외국어 혹은 다른 말, 한국어 빼고 다른 언어 하나 정도는 조금 자유롭진 않더라도 내 의사 표현은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좀 목이 말라, 음료수를 먹고 싶은데 얼음 넣은 음료수를 먹고 싶어,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너네는 이제 외국 나간다거나 혹은 외국 사람들과 인터넷으로 소통을 할 때 엄청 꿀먹은 버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굉장히 열심히 배웠고 그걸 잘 활용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안녕.